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감사에 활용하는 등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지만 전체 일정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이달 말까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 제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모두 6건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혜 의혹과 여수시의 감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당한 행정이 없었는지를. 주말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 이 가운데 국정감사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되는 건 단 이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일은 시의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대면 방식으로 벌이는 서류식 감사입니다. 어떤 사안을 검증했는지,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들여다볼 내용은 많은데 감사 기간이 짧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순천시 의회와 나주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 작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게 되고 행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 같은 과정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작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목포시 의회는 전체 8일 가운데 6일을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광양시 의회는 서류식 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문 내용 등을 직접 확인, 기록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회 의장이 민선 8기 여수시 행정에 대해 무색 무취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의견 수렴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여수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안에 대한 대응이 늦고 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정기명 시장도 시정 질의 등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 시장과 집행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시의회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여름 휴가비를 요구한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뇌물 요구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 공무원은 관급자재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을 앞두고 전남에서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 대학과 교육발전 특구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 고등교육의 변화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특히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돼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순천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을 교육에서 마련하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데 교육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지금 변화의 노력이 시작되고 전체적인 생태계가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에서는 전체 교육에서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의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고등교육에서는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체제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서는 자율교육과정과 지자체 협력과정 도입을 통해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혁신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공교육 혁신 분야에서 나주시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양시, 지역중심 돌봄의 영암군, 목포 무안 신암군 공동으로 서부권 특구 지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구는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설명회를 거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규제나 이런 그 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총리는 나주 혁신도시 봉황고를 찾아 지역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형 공립고 방식의 공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이주호 부총리와 만나 지역 교육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지방정부 주도의 인재 양성에서 취 창업까지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의과대학 전남도 신설과 고교 무상교육지자체 분담 비율 개선 등 지역의 교육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건의했습니다. 내일 11월 22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 법정 기념일, 바로 세계 김치의 날입니다. 긴 겨울을 대비해 이웃과 함께 김치를 담가 나누는 우리의 김장 문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5.18 당시 광주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43년 만에 김치 나눔으로 재현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43년 전 5월, 광주는 철저히 고립됐지만 도심 한 복판에서는 솥에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놓은 쌀로 만든 주먹밥은 광주의 나눔과 연대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온 마을이 모여 겨우내 먹을 김치를 함께 버무리며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였던 김장 문화가 광주의 공동체 정신과 닮은 이유입니다. 5.18 당시 나눔과 연대의 산 현장이었던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11월 22일 세계 김치의 날을 맞아 1,122명의 시민들이 김치 만포기를 담글 예정입니다. 1980년 이후 줄곧 옛 전남도청을 지켜왔던 5월 어머니도, 민주주의를 찾아 광주의 터를 잡은 고려인들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아르헨티나의 대사도 손을 보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모두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5.18 때는 주먹밥을 나눠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김장을 해서 김치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번 대한민국 김치대전은 점차 사라져가는 김장 문화를 상기시키고 남도 김치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역대 김치 명인들의 솜씨와 남도에서 대대로 종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특별한 전라도 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농수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가수 송가인과 김태연의 축하 무대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순천 강남여고 이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룡면 학교 이전 구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학교 측의 공식 문의를 받은 적 없고 지역 교육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전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여고 재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학교 측이 미래 교육에 적합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본 예산보다 6.3% 감소한 1조 4,57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2억 9천만 원, 개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78억 9천만 원, 어르신 무료버스 교통비 14억 2천만 원,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 2억 8천만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마지막 경기가 부천에서 열리는데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 선수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26일 일요일 부천 FC를 상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둔 전남의 성적은 16승 5무 14패. 승점 53점, K리그2 6위로 5위인 부천 FC를 단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부천과의 최종전에서 승리한다면 전남은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쟁 상대인 경남 FC의 경기에 따라 4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는 모두가 박수 치면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 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최근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는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팀 내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발디비아와 최근 부상을 딛고 복귀한 임찬울, 공격수 플라나 선수 등을 앞세워 반드시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겨야지만 자력으로 우리가 목표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때문에 득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둔 전남 드래곤즈의 마지막 경기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000억 원대 범죄 수익을 허위 경매 자금으로 세탁한 범죄 단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오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13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가짜 미술품 경매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른바 셀프 낙찰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공범 6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하고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양시가 전남 도립미술관 주변에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푸조나무와 팽나무, 목수국 등 4,000주가 넘는 나무가 식재돼 탄소 흡수와 열섬 현상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광양 중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최대 2만 원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일주일 동안 1인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고흥군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1,000원 인상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인상된 기본 운임은 5,000원이며 거리와 시간 운임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의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 17도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15도에 이르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9도, 광양 6도, 순천, 고흥 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7도, 고흥 18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16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 홍보대사인 가수 남진이 고흥 영남면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남진 트로트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기념관은 옛 영남초등학교 영동분교 폐교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고 남진의 가수 인생 60여 년을 돌아볼 수 있는 공연 사진과 무대 의상, 레코드판 등이 전시됩니다. 고흥군은 남진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내 사랑 고흥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는 등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기념관과 연계해 고흥 관광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허영만 화백의 토크 콘서트가 오는 24일 오후 3시 GS칼텍스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허 화백과 섬 전문가, 시민들이 섬 박람회를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박람회와 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부터 45세 사이의 시민으로 18종의 어학시험에 대해 연간 2회, 1회당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어학시험 응시 서류 등을 지참해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흥군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심각성을 알리고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흥의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교육지원청과 농어촌 공사를 찾아 인구 정책을 설명하고 전입세대 지원금과 지방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안내하며 군 전입을 독려했습니다. 또 바쁜 업무 등 시간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한 임직원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도 홍보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려 팬들이 모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2달 동안 기아 타이거즈 감독 퇴진 시위를 벌일 명목으로 팬들이 모은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성적 부진을 항의하는 LED 전광판 트럭 시위 등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으로 성금 700만 원을 모았고 이 중 수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